가보자. 자, 어제 보여줬지만 요거 전국적으로도 14번은 오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여기에서 제시문의 문장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들을 정확하게 간파한 친구가 누구냐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갈라진다. 30% 이하 정답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오답률이 높은 게 3점짜리가 아니고 14번 문항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15번, 16번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이 50%가 넘지. 그만큼 요 사회학 지문이 상당히 학생들에게는 가장 마지막 세트이면서도 매우 곤란스러운 국어의 마지막 시간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장에서 경험했었던 걸 떠올리면서 요게 다시 한번 제대로 개념과 근거가 잡혔을 때, 그리고 출제 요소들하고 긴밀한 연관성들이 파악됐을 때 요게 내가 실전 상황에서 이게 발휘가 된다라면이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경험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요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빨간색에서 오류가 좀 많이 나왔던 거야. 첫 번째 스텝이야. 사실 제가 독서 수업을 할 때 초점화 시키라 그랬잖아. 그지? 문장에 드러나 있는 텍스트의 개념을 보시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는 없어. 짧은 시간 동안에 텍스트를 읽고 독해한 결과를 선지에 심어가면서 해석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답으로 가는 방향 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건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독해 습관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걸 일정 정도 그냥 큰 틀의 이미지로만 남겨놓는 거지. 그냥 요런 게 있었구나, 뭐 그런 내용들 하고 있지,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번 세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들을 좀 끊어서 그게 다음 문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가를 촘촘하게 읽는 독해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초점 개념에 대한 상술되는 문장들, 개념을 탑재하고 있는 문장들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게 그 다음 문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촘촘하게 따져가는 독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 지문의 가장 큰 지점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대상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이 개념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충분하게 비교해 가면서 독해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 또 하나,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능력치인데 그냥 언급만 하는 걸로 마무리되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좀 파악돼야 되는 지점인데, 텍스트 읽으면서 요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겠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개념 설명 딱 했는데 예를 들어 나와 있으면 그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문장은 되게 중요한 놈이야. 그렇죠? 그지? 되게 이해해야 되고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구나, 이런 거. 또 하나, 텍스트를 읽으면서 다른 선행 개념이 등장을 해서 후행 대상 등장하지? 근데 이 대상이 앞에 있는 개념과 뭔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네, 공통점의 지점이 보이네, 뭔가 차이점이 보이네. 그러면 이것도 뭐야?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는 과정 안에서 출제 요소가 될 만한 지점이구나, 이것들을 파악하려고 문제 푸는 기술에서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패턴도 있긴 해. 목적성을 정확하게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중요한 단어가 이거구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출제의 패턴이 될 만한 지점들을 확인하는 거야. 이거를 문제를 보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지만 텍스트를 읽으면서 너희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치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유효할 것 같다. 되셨지? 이 두 가지 오늘 좀 볼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항의 보기 적용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통합지문하고 이제 다르지? 주제통합지문은 보기를 바탕으로 선지 해석이 들어갔어. 그지? 요번 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 사례 적용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패턴들이지. 그럼 그 지점 안에서 제시문에 있는 개념이 보기에 있는 대상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선지로 들어갔느냐, 요 패턴들을 내가 잘 잡았느냐, 요게 좀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항도 어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인데 이것도 좀 보편적인 문제이긴 해.
용언에 대한 서술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두 가지 보라 그랬잖아요. 그지? 주성분, 그 서술어가 관련된 주성분을 보고 주성분의 형태, 주성분의 문맥적 의미 되셨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확히 따라갔다면 사실 마지막 문항의 오답률은 높진 않았다. 앞에 있는 1,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항. 자, 들어가 보자. 제시문 첫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일단 엉켰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자, 가보자. 경제학에서는 앞에 경제학 있다고 이게 경제라고 보지 마. 이거 사회학이야. 그지?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자, 여기 다루고자 하는 논의는 이거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야. 그지?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 단위로 남기지 말고 중요한 초점 개념을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겠지. 아, 이 텍스트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야. 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됐지? 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초점 대상, 초점 개념 대상은 사건을 효과를 평가하는 거야. 그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개념이 뭘 말하는 거지? A, 사건 후의 결과와 B, 사건이 없었을 경우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거야. 됐지? 이걸 비교하는 거야.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상술된 문장들이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또 등장하고 있느냐. 됐어?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자, 중요한 개념만 나왔지. 경험한 거야. 사건을 경험한 걸로 구성된,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자.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문장 구성 봐봐. 비교하는 일이다. 비교하여 나왔잖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됐지? 이 두 개 문장은 상호 대응되는 문장이야. 됐지? 그러면 이 두 문장 다 말하려는 건 뭐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야. 앞문장에서는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 이걸 이제 그 다음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행 집단의 결과, 시행 집단은 뭐야? 경험한 놈들이야. 사건을 경험한 시행 집단의 결과와 경험하지 않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정리는 돼 있어야 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뭐 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지. 근데 이때 중요한 맥락은 시행 집단은 뭐 한 거야? 사건을 경험한 집단이고 비교 집단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인 거지. 됐지? 되셨지? 자, 이제 그 다음이야.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니까 사건이잖아. 사건 외에는 변수가 되지 않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라고. 됐지? 되셨지?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당연한 거잖아. 그 사건이 두 집단의 어떤 효과를 준 거를 비교하는 거잖아. 되지? 그래서 시행 집단의 결과라는 게 뭐야? 사건 후의 결과야. 그 다음 비교 집단의 결과는 뭐야?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비교잖아. 나타났을 결과잖아. 왜? 경험 안 한 거니까. 이 두 개가 대응된 뒤에 그래서 이 두 대상은 사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집단만이어야 돼. 됐지? 됐지? 그게 관련된 비교 대상들이 되어야 돼. 자, 가령 예시 나와버렸네. 앞에 있는 이 두 문장이 이해의 중요 포인트라는 거를 다시 인지하고 또 읽는 거지. 그지? 항상 예문이 뒤에 붙인 개념 대상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 어떤 식으로는 선제에 탑재되며 선제에서 뭔가를 버무려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개념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인지, 이해, 지배하고 들어가야겠구나. 됐지? 그러고 넘어갔어야 돼. 시간은 부족해도. 되셨나?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자, 읽을 때 뭐 해야지 이제? 요거잖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두 개 집단의 비교잖아.
그러면 문장을 예문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대상이 이 예문 문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대상화시켜야 되지. 이런 훈련이 딱 되는 친구들은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보기 적용 문항을 잘하는 거지. 읽으면서 대상하고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거잖아. 되셨어? 자,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 자,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는 거야. 자,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이 말 뭐 하는 거야? 요거 설명하는 거지. 사건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예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지?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이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근데 너희들 많이 오류난 게 이 문장이야. 그러나 사람이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이 뭐냐고. 그 사건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됐지?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 표본 집단들은 뭐 해야 돼?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집단이어야 돼. 근데 이 지문에서는 그런 두 집단을 표본으로 하여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네 로 시작하잖아. 됐지? 그 다음 논의는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두 개의 집단이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사람이나 사회 문제에서는 이 표본을 잡기가 어려우니 어떤 식으로 이 표본들을 평가해야 될 것인가가 그 다음 논의가 되겠지. 되셨나? 됐지? 자, 그 다음 달라. 이중차분법은 이제 이 텍스트에 보스가 나왔어. 근데 이중차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개념이 일단 정확하게 선이 잡힌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이중차분법은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개가 사건이 결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두 집단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으니 그 방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중차분법이겠구나로 들어가는 거지. 됐지? 됐지? 자, 이중차분법은 물로 해가지고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자, 시행 집단이야. 앞에 대상 연결해야지. 시행 집단 뭐지? 사건을 경험한 집단. 됐지? 그렇게 읽어야지. 사건을 경험한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야. 그러면 사건의 효과가 있는 집단이지. 그렇게 읽었으면 됐지. 에서 비교 집단에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화시키고 있잖아. 요거를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다. 앞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앞에 있는 문장의 개념을 이중차분법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어. 어떻게 구체화시켰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이 뭐라고? 요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법이라고. 됐지? 되셨지? 근데 이 문장이 계속 왜 이러지? 이 문장이 EBS 개념에 있었다고. 좀 더 자세하게. 이걸 읽은 친구는 요 개념 용어가 왜 이중차분법인지에 대한 설명이 EBS에 있었다고.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 필수적이진 않아. 그냥 이거를 이 앞에 있는 문장 맥락으로 따라 이어갔으면 됐어. 근데 요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리 텍스트를 읽는 경험이 있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왜 이중차분이야? 두 개 빼기 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요거 바로 이거 읽어봐. 여기 긁어왔거든. 이게 EBS 독서 지문이야. 여기서는 이중차분법 설명하기 위해서 이민자가 유입됐을 때 임금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딱 이런 문장에서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와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를 비교한다. 그게 뭐야? 우리가 이걸 딱 연결시키면 실제 그 영향을 받은 B가 무슨 집단이야? 시행 집단이지.
그지?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이 비교 집단이지. 그래서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그 다음 문장 봐봐. 갑 임금 변화인 A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심 임금을 빼는 것이야. 무슨 말이야? 임금의 변화니까 이민자 유입이 있어서 그 이후에 임금 변화가 있겠지? 그러면 후의 임금으로 전의 임금을 빼야 그 결과값이 나오잖아. 되셨어? 그러니까 이중찬문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EBS 지문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후에서 전을 빼는 것에 비교 집단도 후에서 전을 뺀 값을 두 값을 또 빼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 빼는 거라고. 빼는 게 두 번 있으니 이중차분이라는 얘기야. 됐지? 근데 요 개념이 있었다면 이고 없었어도 읽을 수는 있었어. 근데 요게 앞으로도 보면 대상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유효하다는 얘기지. 유효하다. 아무거나 읽지는 말란 얘기야. 작년 수능, 올해 6월, 이번 9월도 마찬가지 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분명히 EBS 지문 제재를 연계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는 목록표를 보고 생소한 놈들만 탁 읽는 거야. 빨리 알겠지? 6월 안에 그 미리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 읽었어. 자, 이는 사건이 없어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과정인 거야. 새로운 개념 등장했잖아. 평행 추세 과정. 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거죠. 다시 사건이 없었더라도야. 일단은 이중차분법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에 빼서 그것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잖아. 됐지? 근데 평행추세 과정이란 가정한 거잖아. 사건이 없었더라도 어디에서? 비교 집단에서 딱 읽으면 뭐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됐지? 됐지? 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야. 그러니까 사건이 없었어도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사실 이 가정은 시행 집단도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잖아. 사건이 없었으니까. 되셨나? 이런 게 시행 집단에서도 비교 집단에서 있었던 경험들이 같이 평행추세 했을 거라는 가정으로 근거의 사건 효과를 평가한 거야. 됐어? 되셨나?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사건이 없었더라도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앞에 달락으로 넘어가 봐. 이게 바로 뭐야? 표본 집단이잖아. 원래 표본 집단 처음 잡을 때는 이 사건이 아니면 다른 데 영향을 받는 두 표본을 잡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했잖아. 됐지? 그래서 이중차분법에서는 평행추세 가정에 의해 두 개 집단에 대한 사건이 없었을 때의 가정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야. 됐어? 그 다음 문장 가봐. 이 가정이 충족되면이야.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구상을 집단해야 된다. 이 말. 요 새끼가 되게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의 평행추세 가정에 따르면 사건 전의 상태가 이게 뭐야? 앞에 있는 단락에서 표본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똑같아야지. 근데 그 표본을 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지. 됐어? 근데 이중추세 과정에 따르면 사건 전의 상태,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첫 단락에 있었던 표본 집단의 한계를 이중차분법의 뭐로? 평행추세 과정으로 극복이 된 거야. 됐어? 두 집단이 굳이 사건 전에 같을 필요는 없는 거야. 되셨나? 되셨어? 요걸로 요 개념이 이제 끌고 들어간 거야. 앞단락의 문제를 두 번째 단락의 이중차분법의 평행추세 과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지. 됐지? 따라갔니? 따라갔어? 자, 그러면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까지만 두 번째 단락까지 읽었네. 두 번째 단락 읽었거든. 다 읽고 들어갈까? 끊고 들어갈까? 이거 14번 들어가 보자. 14번. 여기까지 읽고 14번 끝나거든. 뒤에 있는 선지 빼고 앞에 있는 선지가. 여기까지 가봐. 요거 시사문항은 정답은 1번인데 3번, 4번이 정답보다 찍은 비율이 더 많았어. 3번, 4번에서는
일단 3번 선지까지는 건들 수 있을 거는 같은데 1번 선지 봐봐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의 변화를 잘 봐봐. 임금의 효과라고 평가한다. 자, 지금 잘 봐봐. 이 지문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지. 사건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중차분법에 따르면 뭐 하는 거야?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거였지. 앞에서도 뭐였어?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지. 됐지? 두 개의 집단, 시행과 비교 집단 두 개를 비교해야 되지. 근데 1번 선지 어때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후 변화야. 요것만 가지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냐? 비교 집단 빠졌잖아. 됐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중차분법만 그거 개념 읽은 거 들어가 보면 요렇게 빼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후 사건 뺀 거 이것만 가지고 그냥 평가하겠다 이거야. 되셨어? 되셨어? 사건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지문의 개념에 나와 있는 두 대상이 그 다음 문장의 대상과 연관되는 지점들을 정확히 간파해서 쳤다라고 읽었다면 1번 선지의 오류는 땡큐인 거지. 사실 1번을 답을 찍은 친구는 나머지가 좀 껄끄러워도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서 안 읽었을 가능성도 있어. 되셨나? 됐어? 그 다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 첫 단락 끝났으면 표본 잡기 어렵지만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이중차분법에 따라서 요거 할 수 있잖아. 됐어? 그 다음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잖아. 됐어? 둘이 굳이 같을 이유가 없다. 사건 전에는. 되셨나? 그걸로 추론해보면 3번 선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되셨나?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보자.